왜 어떤 사람은 평생 땀 흘리고도 늘 부족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또 다른 사람은 단 몇 년 만에 자유와 풍요를 이루며 살아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사업으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비슷한 환경에서 시작했는데도 말이죠. 많은 이들은 운이나 환경의 탓을 합니다. 태어난 집안, 학벌, 재산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다른 증거를 보여줍니다.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와 영향력을 거머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도 몰락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2살에 방직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 최고의 철관광이 되었죠. 반면 록펠러와 함께 석유 사업을 시작했던 많은 파트너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20년간 500명이 넘는 자수성가형 부자와 백만장자를 연구한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고방식과 자기 관리법에서 보통 사람과 달랐다. 그 철학자가 바로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는 카네기의 제안으로 시작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살아온 환경도, 받은 교육도, 심지어 타고난 재능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따르는 삶의 원칙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지켜온 원칙을 하나씩 풀어볼 것입니다. 이 원칙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마음의 법칙이며 당신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 속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바꿀 용기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5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티며 혼자 성취하는 삶이 멋져 보이기도 하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철강제국, 토머스 에디슨의 발명시대, 헨리 포드의 자동차 혁명.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마스터마인드 현상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스스로 철강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았고 그들의 지혜를 하나로 결합시켰습니다. 에디슨 역시 발명가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협력자들과 함께 발명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실험실에는 화학자, 기계공, 유리공예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했죠. 마스터마인드란 단순한 협동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능력, 경험,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할 때 전혀 새로운 차원의 통찰이 탄생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1이 되는 신비로운 현상이죠. 현대의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테슬라에서는 자동차 전문가들과 배터리 기술자들이 협력하고 스페이스X에서는 항공우주 엔지니어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함께 일합니다. 뉴럴링크에서는 뇌과학자들과 컴퓨터 공학자들이 만나죠. 머스크의 모든 성취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마스터마인드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임이 마스터마인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잡담과 경쟁으로 가득한 모임은 오히려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진정한 마스터마인드는 공통된 목적과 진실한 신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야 시너지가 생기죠.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마스터마인드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와 연결되느냐입니다. 당신 곁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큰 가능성을 꿈꾸게 되나요?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의 마스터마인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목적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해 일하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을 맞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분명한 목적이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세상이 정한 대로 살아가며 남의 목표를 대신 이루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헨리 포드를 보세요. 그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치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이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동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에너지 전환과 우주 이주라는 사명을 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에 수많은 비난과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초기에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언론들은 실패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컴퓨터를 팔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도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재건할 때도 이 목적이 그의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진실해야 합니다. 가슴이 반응하는 목표여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듣기 좋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계속 생각하고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명확해질 것입니다.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구체화하세요. 언젠가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3년 후까지 내가 만든 서비스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처럼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목적을 상기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이 목적에 비춰 평가해보세요. 이것이 내 목적에 가까워지는 일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일인가를 항상 확인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인 믿음과 상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훈련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에게 매일 나는 위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허풍쟁이라고 놀릴 때도 패배했을 때도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암시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현실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중학교 농구팀에서 실력 부족으로 제외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자신이 NBA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슛을 넣는 순간을 매일같이 그렸죠.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상력이 결합되면 믿음은 창조력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휴대폰을 만든 게 아니라 정보와 감각을 한 손에 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아이폰을 개발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터치스크린만으로 모든 것을 조작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잡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완성된 아이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길을 걸으며 작은 화면을 터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 상상력이 팀 전체에 전파되어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황무지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즐길 꿈의 도시를 먼저 그렸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구상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어른들이 왜 놀이공원에 가겠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디즈니는 온 가족이 함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했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죠. 하지만 베조스는 모든 사람이 집에서 원하는 책을 주문하고 며칠 후 현관 앞에서 받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재의 아마존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매일 떠올리고 있습니까?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디테일하게 시각화하세요.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 지금은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기대 이상의 행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요구된 만큼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큼만 공부하고 직장에서는 평가받을 만큼만 일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평범함에 큰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기대 이상을 해낸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 기억은 신뢰가 되고 신뢰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기회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고객 서비스에서 기대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할 만한 책을 추천했습니다. 빠른 배송을 제공했고 포장도 꼼꼼히 했죠. 심지어 배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기대 이상의 서비스가 아마존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계의 내부 회로까지 아름답게 설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용자가 볼 수 없는 부분조차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신경 써야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잡스는 확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정성이 결국 제품 전체의 품질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 정성이 결국 애플의 차별화가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행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메일을 보낼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해서 보내는 것, 회의에 참석할 때 미리 자료를 준비해가는 것,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해주는 것 말이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집니다. 기대 이상의 행동은 단순히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스마트하게, 더 창의적으로, 더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결단과 실행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그저 꿈일 뿐이죠. 망설임은 가장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나중에 하지 라는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한 이들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거나 자주 번복합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실현시킬 수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은 70여 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잡스는 이를 단 4개로 줄였습니다. 데스크톱과 노트북, 그리고 각각의 일반용과 전문가용 모델만 남긴 것이죠. 직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한 제품들을 왜 포기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잡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이 애플의 집중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분산되었던 자원과 에너지를 핵심 제품에 몰아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잡스가 모든 제품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애플의 부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994년, 그는 월스트리트의 성공적인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높은 연봉과 밝은 미래가 보장된 직장이었죠. 하지만 베조스는 인터넷 사용량이 연간 2300%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는 48시간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베조스는 80살이 되었을 때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시도해서 실패한 것을 후회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현재의 아마존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3년 그는 테슬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를 실패작으로 여겼습니다. GM의 EV1이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소비자들도 전기차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기차가 미래라고 확신했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개인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라도 테슬라를 살려내겠다고 결심했죠. 그 결단력이 현재 테슬라를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안전한 길을 택했다면 지금의 전기차 혁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정은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고 실행은 그 배를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둘이 함께할 때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빠른 결정을 내리고 즉시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중요한 결정에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의 80%가 모이면 결정하세요. 결정을 내린 후에는 즉시 첫 번째 행동을 취하세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기고 그 관성이 더 큰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하는 힘, 목적 있는 삶, 믿음과 상상력, 기대 이상의 행동, 그리고 결단과 실행. 이것들은 단순한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성공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개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있는 길입니다. 전자는 안전하지만 평범하고 후자는 위험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당신은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움직일 것입니까? 현재에 안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것입니까? 평생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다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몇 년 만에 자유를 얻는 소수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명확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마스터마인드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성공의 5가지 원칙은 이미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